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495 못하면 인정받는다. 495 못하면 인정받는다? 거기부터가 비정상인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지어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제 영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 거기님이 다신 건데, 이런 댓글 달았어요.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 같네요. 출산은 나락 깎다가 방등한 느낌. 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안 좋은 것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받는다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나쁜 것만 골라서 배우는데,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보다 몇십 년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 따랐던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게 가. 훨씬 더 안 좋게. 일본의 안 좋은 것만 정말 골라가지고 다 배우고 있어, 지금. 그것도 독하게 배우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버블이 있잖아요. 일본의 버블과 우리나라의 버블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의 버블은 일본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장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그 버블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버블은 잘 나가는 것도 10분 없는데 그냥 부동산, 소비, 결혼, 여기에만 거품이 잔뜩 낀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잘 되는 거 없잖아. 제조업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부동산도 거품이고 결혼도 거품이고 사람도 거품이고 거품이 모락모락 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일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은 거품이 꺼졌어도 그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일본보다 그 데미지가 몇 배를 더 와요. 일본과 절대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하게 올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나락도 그냥 나락이 아니에요. 정말 지구상에 전례 없는 나락을 갈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나락을.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거기님이 예상하는 허용치보다 더 높을 겁니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막연하게 일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만 극단적으로 따라해서 더 심하게 내려갑니다. 아마 내려가게 되면 재기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재기불능 상태. 몇 가지 부여를 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플렉스나 F4죠. 네.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죠. 카푸하고. 예. 돈 안 모은 사람들. 그냥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혼자 사니까 즐거워가지고 내일 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욜로. 내일 가격이면 어떻게 될까? 돈도 없는데. 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했던 사람들. 어? 뭐 젊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자빠지게 되면. 갈 데가 없을 거야, 아마. 뭐하나 돈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젊은 세대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 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여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걱정이 돼. 여자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일을 몇 달 하다 그만두고 그 돈으로 먹고 살다가 돈 떨어지면 취업하고 또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나 또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그걸로 먹고 살다가 그 무한도프로 사신 분들이 있죠. 거품 꺼지면 그분들 갈 데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게 살다가 골로 갔잖아.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 개체수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수도권이 굉장히 많아. 예, 이거 아마 조사를 해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단순 숫자로만 봐도 많아요.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5배 더 많으니까 같은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2.5배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뭐 직업적으로 뭔가 한 군데 자리를 꿰차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벌어놓는 그냥 주구장창 까먹는 사람들 갈 데가 없을 겁니다. 갈 데도 없고 일할 곳도 없을 거예요. 나 정말 걱정이 돼. 남자분도 그렇지만 이분도 걱정이 돼요. 이 부류에 속한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 이분들이 고초를 겪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2년 동안. 근데 거품 꺼지게 되면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되고, 코로나는 잠깐 있다가 간 거고, 이거는 한번 들어오면 거품 꺼지면 이거는 계속 몇십 년간 쭉 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코로나가 나을 수도 있어. 정말로. 그리고 영끌 비트족들. 사실 이분들이 제일 후달리죠, 요즘에. 이분들이. 수도권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긴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에 풀 매수하신 분들. 인생 거기 그냥 다 꼬라박으신 분들. 요즘엔 잠잠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방송에 와가지고 예적금 하는 사람이 바보다. 요즘에 누가 은행에 돈을 넣냐. 돈 조금만 있으면 어디 투자해라. 테슬라 무조건 오른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올해부터는 굉장히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깜깜무소식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주식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나는 이걸로 뭐 얼마 이득 봤다. 누가 요즘에 뭐 돈 모읍니까? 돈 있으면 뭐라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
그리고 영끌적 지금 굉장히 발등이 불떨어졌어요. 지금 뉴스에서도 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금리 올리면 답 없다고. 아니, 집값이 올라가다 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인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부동산 일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수요가 없어요, 그냥. 수요가 제로야, 제로. 정말 노른자 땅 아니면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설령 이 집을 판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갑니까, 거기를?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오른 거 누가 가? 안 그렇습니까? 거기인도 그렇잖아요. 별 볼일 없는 동네인데 집값 오르면 같이 올라갔잖아요. 어부지리로. 근데 거기 누가 사 들어갑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모든 걸 다 꼬라박았다는 거죠. 대출을 뭐 거긴도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 영끌하신 분들 대출 금액 보면 놀랍니다. 기본 5억이죠. 거기니 5억도 있고 한 15억도 있어.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네. 서울에서 아마 집 사는데 5억은 기본일까 아마. 네. 뭐 신축 들어가시면 6, 7억, 8억. 넓은 데 들어가시면 10억. 근데 버리는 그 정도 상황이 절대 안 되거든. 다 월급쟁이. 근데 여기서 만약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까? 금리 2% 올랐다고 자기들이 이제 대출금 많아졌다고 부동산에 매물 내려놓으면 팔릴까요? 뭘 팔립니까? 누가 사갑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이 오를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금리 오르니 감당 안 되니까 내놓는다는데 그러면 자기도 이득이잖아. 이득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자기들 이제 급하니까 팔겠다고 이거 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저거 사면 또 사는 사람이 족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범위가 상당히 많아. 수도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수도권 경기를 굉장히 휘청거리게 만들 거야. 장담하는데. 이 범위가 수도권이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 굉장히 널려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거품 빠지고 나면 정신 못 차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헷가락거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아마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길 다닐 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마 사중인기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원래도 또라이가 많았지만 또라이가 더 튀어나올 수 있어. 거품 빠지면서. 출산율은 이미 복구 불가합니다. 저희 이 댓글을 우리 여시 거기님이 출산율이 반등을 아직도 하셨는데 그 반등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거기님한테 물어볼게요. 반등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반등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반등한다는 건 그냥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님 또 결혼하셨고 아기가 있으니까 반등을 해야 그나마 지금보다 나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뭔가 허무맹랑하지. 얘기해놓고도 반등할 방법이 뭐가 있지? 여기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아니,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도 안 될 거예요. 줄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젊은 남자 생각이 없어요. 거기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10대, 20대들 생각이 너무나 극명해요. 결혼 아예 안 하겠다 그래. 특히 남자들은 결혼 생각이 없어. 소위 결혼이라는 게 여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뭐 30대 분들은 워낙 여자분들이 콧대가 더 높고 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10대, 20대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아예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 결혼은 내 인생이 없다고 아예 그냥 단념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거기 통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20대 남자 90%가 무조건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10대는 더 심하고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거기님은 일찍 결혼할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말 들립니다. 지금 정말 이제 여자분들 군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군대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 아닙니까? 네. 국방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대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자도 이제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리기 힘듭니다. 지금 와서는. 네. 개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성분들 생존 위기에 직면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급증할 거예요. 나 요 세 가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는 확실해요. 일단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기절상실이 됐잖아. 이것도 거의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요거는 있잖아요. 나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먹고 돈 버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믿기 힘든 게 몇몇 한두 명 보이는 거 가지고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분들 다 그런 말 할 때 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평균치를 보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평균치는요. 여자분들 중에 통장 잔고에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봤다거나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좀 들어있고 애초에 알바만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닌 여자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자분들 있잖아요. 전문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전문직. 여러분 생각해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직업 보더라도 여자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자분 대부분 사무직과 서비스직이 몰려있어. 그렇다고 기술직은 아예 없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직, 사무직은요. 4차 산업이 되면 굉장히 위험에 직면한 직종이 많습니다. 못 버텨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4차 산업이 들어오면 뭐 로봇기기가 들어와서 뭐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 그게 돈이 더 싸게 치거든요. 그게 더 개발비나 만드는데 시간이 더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잖아요. 뭐 로봇이 만드는 뭐 기계 같은 거 들어왔다고 쳐요. 그 돈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인력이 아니에요. 몇십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뭐 서빙하는 기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한 200, 한 100에서 200 그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서빙하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키오스크 갖다 놓으면 키오스크도 한 200선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김밥집 가면요. 뭐 있는지 아세요? 키오스크 있고, 그리고 김밥 말아주는 기계도 있고요. 김밥 썰어주는 기계도 있어요.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해. 그거 한 2달 쓰면 인건비 본전 뽑고도 나왔습니다. 보통 김밥 많은 아주머니 일당으로, 아니 일당이란다, 월급을 한 250만원 주고 써야 되는데, 그냥 그 기계 2달 써버리면 일당보다 더 싸게 쳐요. 아니 그 돈 주는 것보다. 그거 도입한 김밥집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인데 앞으로 할인마트에 매대 계산하신 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왜 CJ 같은 데 보면 왜 힐소터라고 해가지고 택배 컨베어 벨트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레이저로 이제 바코드 인식해가지고 인식한 주소 범위에 따라 이렇게 토스해주는 거 보셨죠? 그 힐소터가 개발했다는 거 뭐냐 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계산하잖아요.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앞으로 가면서 레이저가 이제 바코드 찍어주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카드 결제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현금 들고 계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요즘에 마트 가보면 현금 계산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마트는 아니면 저 이마트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홈플러스 갔을 때 한번 현금 가지고 결제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거야. 나도 없어. 몇 년간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이 없죠? 예. 네. 솔직히 셀프로 놔둬도 기본적으로 다 계산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기계가 더 빠를까?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빠를까요? 저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1인 가게, 무인 가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 가다 보면 무인 카페도 몇 군데 생겼습니다. 무인 카페. 사람 고용 안 하고 자판기처럼 돈 주문해가지고 뭐 이제 커피라든지 커피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설탕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그거 이제 누르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무인 카페도 많이 생겼고 무인 편의점도 많이 생기고 이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전국에 널렸잖아. 안 그래요? 무인 가게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런 가게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 여자. 이런 마트 캐셔는 다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2, 3년 상간에 교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최저시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곧 있으면 저는 10,000원이나 보거든요. 한 3년 상간에. 10,000원 근처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즘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서빙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한번 시킬 때 뭐 8시간 이렇게 안 시켜. 한 4시간만 시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말 바쁠 때 몇 시간 시키고 그 외에는 하루 왼종일 안 시켜요. 네. 뭐 커피집 같은 데 이제 아르바이트 시켜도 정말 바쁠 때, 정말 피크타임 한 4시간만 시킵니다. 네. 옛날처럼 한 8시간, 10시간 안 시켜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도 가장 바쁜 피크 시간. 사장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그 시간대만 딱 시켜. 그렇게 시키면 뭐 시급은 세겠지만 돈은 안 돼요. 뭔가 오래 일해야 돈이 되잖아. 그래서 서비스업에만 종사했던 분들, 그리고 단순 사무업무에만 종사했던 분들이 굉장히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발생을 해요. 정말 발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 격리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ERP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굳이 누가 계산기 쳐가지고 종이에 적어가면 계산합니까? 안 그래요? 프로그램을 알아서 짜주는데 입력만 하면 되는데 파일 정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파일함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상담 업무도 많이 없어지고, 은행도 여러분 지금 은행원들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은행원들. 은행 여러분 많이 지금 폐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데, 유동인구가 많은데 빼고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 3, 4년 되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정말 큰 지점 말고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네. 몇 명 안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이 보면 정말 일자리 찾을 수 있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남자리 일하는 일을 하겠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다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뭐 노가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장을 든다거나 기계를 만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자분들이랑 실수도 많이 나고 힘든 일도 못 시켜. 상당히 체구도 작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뱅킹 되잖아요, 집에. 인터넷 뱅킹 되면 사실 있잖아요. 통장 만드는 거 말고는, 통장 만들거나 카드 분실한 거 말고는, 카드 분실도 요즘엔 전화로 다 됩니다. 은행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통장 만기된 거 말고는 은행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인터넷 뱅킹으로 다 가능하고 ATM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은행은 대면할 일이 없어. 젊은 사람들. 여러분 은행 가보면 다 어르신들 말고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없어요. 왜냐? 젊은 사람들 대부분 간단한 거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뭐 주변 ATM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갈 필요가 없어. 아니면 뭐 토스 같은 어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은행은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거기도 그런 생각 안 가져요? 굳이 은행을 대면하지 않고도 웬만한 은행 관련된 금융 서비스나 업무는 어, 다 가능한데,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컴퓨터로 가능하고 주변 ATM에서 충분히 돈 뽑아서 가능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들 역할이 정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거품이 빠져가지고 대출 못 갚은 사람도 죽어나면 은행도 이제 대출을 못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은행 대출 업무 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고 통장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은행도 이제 종이 통장 안 만든다고 하잖아. 그러면 진짜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에.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 일본이 저렇게 거품 빠지면서 사람 대출을 안 받았어요. 무리수를 안 걸었어. 한번 자빠지다 보니까. 골로 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해졌죠. 우리가 봤을 때 쪼잔해지고. 어쩔 수가 없죠. 이미 과거 역사에서 한번 자빠지다 보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겁나서 이제 함부로 대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한번 제대로 나락길을 가버리게 되면. 예. 저도 무인이 좀 더 좋아요. 예. 저도 은행을 방문하는 거 좀 싫어해. 왜 그런가 하면, 은행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금융권 가시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상품을 권유를 해요. 카드를 만들어라고 하고 금융 상품을 하라고 권유를 해. 뭐 그분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거 짜증이 나요. 볼 때마다. 그게 돈이 없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 있잖아. 그럼 자꾸 뭐 만들어라 그래. 근데 그게 뭐 안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금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꾸 투자 상품을 권유를 해. 자기 명단에 뭔가 실적 같은 거 올리려고.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올 때만 하니까 짜증이 나. 예. 1금융권 이거 좀 대놓고 해요. 은행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원인지 아니면 영업사원인지 헷갈려.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보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 정신 못 차리면 훅 갑니다, 이거 진짜.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경제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 여자들이 할 게 원래부터 없었지만 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여자분들이 먹고 살려면 자꾸 여자들만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안 했던 거, 남자들의 일로만 치부했던 것들을 도전해야 된다고. 운전이든 기술이든 기계든 뭐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진짜.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 여혐이네, 헛소리 하네,
붕어 형 괜히 막 여자 싫으니까 저런 얘기 괜히 막 안 좋은 소리를 해.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소리입니까? 아 여러분 이게 정말 뚱그러지는 소리예요? 내가 여자 싫어서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굶어 죽을 수 있는 건데 누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오히려 지금 뭔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냥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현실성 없는 어? 감성 뿜뿜된 얘기해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하는 고유의 일자리는요 한 몇 년 상간에 많이 없어질 거야. 많이 없어지면 정말 쪼그라들고 거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설령 거기서 일한다 하더라도 오래 일하거나 보수를 많이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메로나 터지면서 아마 스튜어디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스튜어디스도. 관광산업도 많이 없어질 거야. 그 어떤 일하는 분들도. 왜냐면 요즘에 다 어플로 하잖아. 어플로. 여러분 여행사 가가지고 직접 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 온라인으로 다 웬만하면 다 돼. 오히려 그런 분들이 현명하겠죠, 토보이자님. 몇 년 여자들이 비하던 직업 해야 되시. 그런 분들이 진짜 현명한 거야. 지금 20대, 뭐, 버스 운전하고,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어, 뭐, 도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관심 안 가지는 분야에 내가 좀 미리 간판 거 아니야. 계속 여자들만 하던 일을 하면, 정말 나중에 가서 못하겠구나. 그걸 미리 캐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나마 현명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저러면 시집 못 간다. 남자 저렇게 하면 괜히 막 근육 생기고 화장 지워지고 피부 트러블 나고 해가지고 거칠어져 가지고 남자가 싫어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과연 그렇게 될 건지. 아니 걱정이 돼. 너무 안일합니다.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하는 겁니까? 아니죠. 남자들이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시대 같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백날 기다려보세요,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기다리면 되겠지. 그런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나중에 거품이 다 벗겨지는 순간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결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앞가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진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이 먹고 돈 없는 사람들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여행 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행 가고 배달음 시켜 먹을 때가 아니야. 남자 여자든 간에. 남자들도 BMW 이제 그만 타령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 그냥. 뚜벅이도 다녀. 여자분들도 지금 해외여행 가고 막 자랑할 때가 아니야. 인스타 볼 때가 아니야. 인스타 보다가 진짜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지금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막 뿜뿜대는 사람들 나중에 가면 없어질 거예요. 진짜로. 정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요. 엎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엎어질 겁니다. 반등하기 힘들어요. 정말 반등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지금 내가 통장에 돈이 없다. 모으셔야 돼. 하고 싶은 거 참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고 결혼 못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이 먹을수록 앞으로 그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 안 데려갑니다, 남자가. 남자분들도 살기 힘든데 왜 데려갑니까? 눈 높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못 가졌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면 한 1년, 2년 뒤면 정말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현실을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 자신의 인생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국가가 해결 못합니다. 부모님이 해결 못합니다. 남자가 해결 안 해줍니다.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하신 분들도 그나마 힘이 있겠지만 에이 너는 그냥 시컨 얘기해라. 난 내대로 산다. 나 원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백날 천날 얘기한다고 해서 난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사시면 골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절절을 밟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나쁜 것만 정말 지독하게 골라서 가기 때문에 일본이 겪어왔던 그런 거품이 꺼졌을 거예요. 어떤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이 큰 부작용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이 안 잡혔다거나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직도 뭔가 본인은 행복하다, 즐겁다고 외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돈 아끼 쓰세요. 네, 헛돈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벌리지 마세요.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존버하십시오. 그래야 버팁니다. 오히려 지금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거품이 꺼졌을 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품이 꺼졌을 때. 그때 기회를 쟁취하려면 지금 악바리처럼 참아야겠죠? 아무튼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